네, 그러면 포물선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상황은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을 때예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V제로 던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물체는 아래로 점점 떨어질 건데 왜 그러냐? 아래로 뭐를 받기 때문에? 중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 수평 방향으로는 당연히 뭐하냐? 이쪽 방향으로 얘는 등속 운동을 해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연직 방향은 무슨 운동 아닙니까? 가속 운동합니다. 왜?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두 운동이 짬뽕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해봅시다. 일단은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 얘를 제가 좌표축을 이제 얘를 X축, 그 다음에 여기를 Y축이라고 둘 겁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의 속도는요, 맨 처음에 속도가 있는데 그 이후로 변해하면 안 변합니다. 일정하죠. 그때 위치의 변화는요, 여기다 뭐를 주해줍니다. 시간을 주해주면 된다고요. Y축으로의 속도는요, 맨 처음에 0으로 출발하지만 가속하면서 중력 가속 때문에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의 위치 변화도 이거를 뭐하면 돼? 적분하면 돼요. 네, 이런 형태로 우리 이 네 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포물선 운동, 평면에서 근각도 운동 문제 푸는 데 있어서 2차원 운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네 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별표 하나 찍어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 푸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를 물어볼 수 있냐? 경로방정식 물어볼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x, y 관계식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면 뭐를 소거시킨다? 아, t 소거시키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럴 때 보면 여기서 t는 v0분의 x니까 얘를 오른쪽 y식에다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1 g v0분의 x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할 수 있어? 2v0 제곱 gx 제곱입니다. 그래서 y는 x에 대한 2차식의 형태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지금 x, y 이렇게 잡았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내려가는 이 포물선 형태를 띠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뭐를 물어볼 수도 있느냐? 바닥까지 떨어지는 데 시간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t일 때 h는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뭐냐면 여기 이 높이를 우리 h라고 줄 건데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대. 그럼 그때 높이는 얼마야?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럴 때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높이를 물어보니까 vxx, vy, y 중에 뭐를 쓸 거냐 우리는 이 y축으로 위치 변화 y를 쓸 겁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 gt제곱에서 우리 이 높이가 뭐가 된 거야? h가 된 것 뿐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 높이가 얼마야? 그럴 때 얼마나 걸려? 시간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높이를 알려주고 시간을 구하라 이 얘기죠. 그럴 때는 이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식을. AT를 구하시면 됩니다. 2를 넘기고 G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루트 씌워서 푸시면 돼요. 이런 형태 얘를 공식으로 외워도 되지만 뭐 해도 되느냐? 이렇게 4개에서 찾아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저는 그리고 찾는 걸 더 좋아해요. 여기서.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경우도 있냐면 수평 도달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을 던졌는데 공을 던졌더니 이거 피우 하고 나서 이 바닥에 여기 떨어졌다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수평 도달 거리 이만큼 얼마나 가느냐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수평 도달 거리는 R은요. 당연히 우리 이 위쪽에 4개 중에서 요 X쪽 방향으로 거리니까 요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서 T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수평에 도달했어. 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번에 있는 T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V0 루트 G분의 2H 됩니다. 네, 이런 형태로 공식을 외우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직접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제 유제 풀어볼게요.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요, 10m/s 수평으로 물체를 던졌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형태란 얘기지. 이 10m 높이에서 이 물체를 10m/s로 던졌대요. 그럴 때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얘를 던지면 휘웅 하고 나서 떨어질 건데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우리 위에서 봤던 뭐로 활용해라? 요거 활용해라 이거지. 높이는 얼마야? 그럴 때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려?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네. T는 루트 G분의 2H. 그래서 중력가속도 10분의 2 곱하기 높이 10. 그래서 루트 2초. 요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결국엔 떨어지는 건 Y축만 작용하네. 그러니까 10m 떨어지는데 자유낙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력가속도 10이니까 약분하고 2 넘어가면 이렇게 루트 2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는 이 루트 2초만큼 떨어지는데 그때 이만큼 얼마나가 이거잖아. 근데 수평 쪽으로는 등속 운동하죠. 그러니까 R쪽으로는 10t로 계속 일정하다고. 근데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려? 루트 2초. 그래서 10 루트 2가 미터가 수평 도달 거리입니다. 네, 실전도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는데요. 빠르게 나가면 20m 이쪽으로 2m/s. 저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결국에는 이쪽으로 등속, 이쪽으로 자유낙하. 그러니까 2분의 1 GT제곱이 20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 그러니까 T는 중력가속도 10이니까 약분해서 2고 넘어가면 4. 그래서 T제곱이 4니까 T는 2초. 2초 동안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이 물체는 요렇게 날아갈 건데 이쪽으로 몇 초 동안 날아가? 2초 동안 날아가. 그러니까 수평 도달 거리는 맨 처음에 2m씩 2초 동안 날아가. 그래서 4m.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공식배에 대입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뭐 하셔도 되느냐? 이런 형태로 계산해도 된다고요. 저는 두 번째 방법 더 좋아합니다. 네, 포물선 운동 갑시다. 이제 개념의 마지막이에요. 네, 물체를 우리가 쏠 건데 이렇게 V재료로 빗을 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체는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물체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연산해 볼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우리는 V재료로 비스듬을 쌌기 때문에 얘를요, X축으로 방향 속도와 초기 속도와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를 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삼각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0X는 맨 처음에 V0에 뭘 취하면 돼? 코사인 세타 취하면 되고요. V0Y는 V0에 사인 세타 취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하나 안 하고 넘어갔네요. V0 이렇게 쏘는데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가속도는 1로 받아요. 네,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요 4개 수평수직 그리고 X에 관한 거 X의 위치 변화 Y에 관한 속도 Y에 대한 위치 변화 요 4개만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천천히 봅시다.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하지 않죠. 이쪽이니까. 그래서 뭐하냐? 얘는 등속 운동합니다. 등속도 운동. 전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 등속도로는 처음에 속도가 있는데 처음 속도 V0X, V0 코사인 세타. 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일정하죠. X축으로의 위치 변화도요. 당연히 여기다가 뭐를 주해주면 돼? 시간만 곱해주시면 끝납니다. Y축으로의 속도는 맨 처음에는 사인 세타로 가는데 잘 봐요. 위로 요만큼 가는데 가속도만큼 점점 줄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가속도는 얼마야? 가속도는 우리가 마이너스 G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방향이 아래이니까. 왜? 좌표축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가 플러스잖아. 그래서 얘는 GT가 됩니다. 그럼 Y축의 위치 변화도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에 적분하면 된다고. 요 4개 구했으면 너네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하지만 공식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물어볼 수 있어요. 똑같이 경로 방정식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얘도. 하지만 근데 똑같이 우리 뭐만 기억해라. 두 식에서 t만 소거할 거다라는 거예요.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고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y는 v0 사인 세타 그 다음에 v0 코사인 세타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에 g에 v0 코사인 세타분의 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y는요. 얘 약분되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2의 v0 제곱 코사인도 제곱 그 다음에 gx의 제곱이 됩니다. 경로방정식은. 네,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얘가 물어볼 수 있는 건 당연히 포물선이니까 물체가 쏘면 휘용해서 올라서 내려갈 거 아니야. 뭐를 물어보는 거냐? 최고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최고점 도달 시각. 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최고점 언제 도달하냐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 딱 하나,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최고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물체가 이렇게 최고점에서 특징은 x축의 속도는요. 일정하니까 계속 일정하게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냐? 얘는요. 점점 y축으로 가는 속도가 이쪽으로 가는 속도가 점점 줄다가 여기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vy가 0이 되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vy가 0이다. 이때 뭐하다? 최고점이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로 치면 얘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vy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인데 얘가 0일 때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t는 최고점 도달, 보통 th라고 써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g로 v0 사인 세타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최고점 도달 시각을 알았으면 최고점 높이도 구해야 되지? 최고점 높이 우리 h라고 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얘도 위식에서 조금만 줄여보자. 위식에서 요 네 개 중에 뭘 쓰면 될까? 위치에 관한 식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점 높이 h는 v0 사인 세타 th니까 g분의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다 말고 밑에서 써야 되겠다. 네. 최고점 높이 h는 y식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인 세타 g분의 th 요거 사인 세타 th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g의 th의 제곱. 근데 이걸 잘 보면 g분의 앞에 게 v0 제곱 사인 세타 제곱 뒤에 것도 g가 위에 하나 있는데 아래 두 개가 생겨요. 제곱이라 하나 약분하고 나면 v0 제곱 사인 제곱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공식으로 쓴다라고 치면 굳이 얘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근데 당연히 봐봐요. 실수할 수 있겠어 어렵겠어? 있겠어 없겠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전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몇 번 따라해 보시는 걸. 도저히 못하겠으면 네, 외우셔서 시험 보시고 까먹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얘도 똑같이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좀 기억해야 될 게 앞에 거랑 좀 다릅니다. 얘는 떨어지기만 하면 됐잖아. 근데 얘는요 뭐 하느냐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만큼 올라가는데 TH가 걸렸다라는 거 당연히 떨어지는데 얼마 걸릴까? TH가 걸립니다. 그래서 뭐냐 얘가 수평을 이만큼 도달했는데 그때 걸린 시간은 뭐냐? 그때 걸린 시간은 TH의 몇 배야? 2배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다 정리할게요. 수평 도달 거리의 특징은 뭐냐? 거리, 시간이 TH의 몇 배만큼 걸린다? 2배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수평으로의 거리니까 우리는 1, 2, 3, 4로 치면 요거 3번 위치식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 R은요. V0 코사인 세타 T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ETH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곱하기 G분의 V0 네,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저번에 보니까 미적분 시간에 아직 안 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좀 배우시게 되는데 네, 이 사인 2세타가요. 배각이라는 건데 얘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2배 되어 있는 걸 사인 2세타라고 합니다. 아마 수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느냐?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적어놓은 가자. 네, 죄송합니다. 저희 선생님은 당연히 배운 줄 알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좀 뒤쪽에 배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업 시간에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고 수업 나간 부분. 네, 요거는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사인 2세타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인 2세타 하기 때문에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45도가 돼야지만 왜냐? 사인은 90도일 때 최대예요. 근데 우리는 사인 2세타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2세타가 90도이려면 세타가 몇 도일 때? 45도일 때 얘가 최대를 가지고요. 그래야지 그때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45도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은 90도를 중심으로 대칭의 형태를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우리는 2세타잖아. 90도 중심이라는 건 반띵 해서 45도 마이너스 세타와 45도 플러스 세타일 때 물체 이동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45도일 때 가장 멀리 나가고요. 그 다음에 45도에서 15도를 뺀 30도와 45도에서 15도를 더한 60도 사이의 도달 거리가 뭐하냐? 이런 형태로 같습니다. 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고 뒤에 넘어서 문제 풀어봅시다. 네, 1번이 우리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 가장 잘 나와 있는 표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문제 볼게요. 네, 포메스 운동은 공식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공식 외우지 말고 이렇게 푸식을 추천드려요. 뭐냐? X축 방향, Y축 방향. X축의 속도, X축의 위치, Y축의 속도, Y축으로의 위치. 요 네 개를 적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일단 찾아야 되는 게 초기 속도가 40이다, 30으로 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좌표축부터 설정하고 초기 속도를 X축과 Y축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40도를 30도로 쏘니까 30도 쏘니까 얘를 나누면 X축으로는 얼마? 20 루트 3이고 Y축으로는 얼마? 20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X축으로는 맨 처음에 초기 속도는 20 루트 4, Y축으로는 초기 속도 20이에요. 근데 X축으로는 가속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가속은 어디로만 받아? 아래로만. 중력 가속도 몇으로? 10으로. 그러니까 X축의 속도는 일정하고 Y축으로는 10만큼 뭐해? 줄을 거야 계속. 그럼 X축의 위치 변화는 20 루트 3의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할 거고 Y는 요거를 적분한식 형태로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4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머리를 쓰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최고점의 높이를 구하래. 최고점의 높이는 여러분 뭐부터 기억하면 돼? 최고점의 특징. Y의 속도가 몇이더라? 0이더라. 그러니까 20-10t가 0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t는 몇 초일 때? 2초일 때 최고점에 도달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높이니까 당연히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위치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최고점의 높이는 20 곱하기 2 마이너스 5 2의 제곱. 그러면 계산하면 40에서 20 빼니까 20입니다. 이게 최고점의 높이예요. 그 다음에 수평점의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래요 라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랬어? TH만큼의 몇 배가 돼야? 2배가 돼야 얘가 도달한다고요. 근데 TH는 우리 구했다. 어디서? 여기서. TH는 2초랑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4초에 바닥에 떨어지네. 그러니까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래. 요거 중에 뭘 쓰면 돼? X, 위치 거리 쓰면 돼요.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는 20 루트 3 T에서 거의 T에 뭐가 들어가? TH의 2배 4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80 루트 3 미터가 만들어져요. 네, 그 다음에 1초 후에 속도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1초의 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잖아. 근데 X축이든 Y축이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하나하나 다 구해야 돼요. 1초 후에 X축의 속도는 얼마죠? 20 루트 3이니까 그대로 20 루트 3이에요. Y축의 속도는요. 원래 20으로 출발했지만 1초 지나면 몇으로 줄겠어? 10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니까 뭐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1초 후에 속도 크기가 20 루트 3이고 이쪽으로 10이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때 속도는 뭐야? 이게 그때 속도라는 겁니다. 1초 후의 속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크기는 모르고 하면 돼. 분해되어 있는 걸 우리 계산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뭐해? 합성해주면 되지. 피타고라스.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루트 얘의 제곱. 20 루트 3의 제곱하면 400에 3 곱하니까 1200. 그 다음에 10의 제곱 100. 그래서 얘는 1300이니까 10 루트 13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초 후에 물체의 속도와 바닥에 이르는 각종 작과 세타를 할 때 산지 세타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체를 여기서 쌌는데 1초 후에 얘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1초 후에 솔직하게 이 중간 지점이 있거든요. 이 중간 지점이 있는데 이때 속도가 이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그때 바닥면과 이루는 각도가 얼마냐 이거죠. 뭐냐? 여기서 얘를 세타라고 두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뭐분의 뭐예요? X축 방향의 속도분의 Y축 방향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0 루트 3분의 뭐가 돼요? 1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2 루트 3분의 1이니까 6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네, 이런 형태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넘어서 2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높은 곳에서 0초일 때 수평으로 던졌어요. 0초일 때 던졌어. 근데 우리가 1초 후에 봤더니 바닥면과 45도 각도를 이루는 형태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요거를 풀려고 제가 요거를 하고 간 거예요. 지금 이때 1초 후에 45도의 각도를 이룬다라는 건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당시 때 이쪽으로 가는 X축의 속도와 아래쪽으로 도는 Y축의 속도가 몇 도 어때야 45도일까? 같아야지만 45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찾아봅시다. 이제부터 1초에 그러면 속도 이걸 찾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제 우리는 또 뭐해? 4개를 분석해서 푸셔야 돼요. 맨 처음에 쓰는 속도 몰라 V0라고 볼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니까 Vx는 V0를 일정해. 위치는 V0t만큼 증가할 거야. 수직 방향 아래로 뭐가 작용해? 가속하지? 그러니까 Vy는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10이래. 그럼 10으로 쓰자. Y축으로의 위치 변화는 이거 적분하니까 5t제곱이야. 그러면 이제 보자. 1초일 때 얘의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이 지금 이런 형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개를 분석하고 나면, 네, 물 좀 마시고 왔어요. 네, 분석하고 나면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일단 던진 속력 5m/s다라고 물어봤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는 1초 후에 45도 방향으로 얘가 운동하고 있더라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운동 방향이 나타나는 게 뭐냐? 1초 후에 속도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일로 갈 거다라고. 45도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가 같은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초 후에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요. X축으로는 수평적으로 계속 수평으로 등속 운동하니까 V제로 일정합니다. 근데 Y는 중력 가속도 10에 의해서 점점 떨어져서 증가하니까 10입니다. 근데 45도라는 건 두 개가 같아야 되므로 그러니까 V제로는 얼마여야 돼? 10m/s여야 돼요. 그래서 던지는 속력 5m/s다.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맨 처음에 10으로 던져야지 45도가 말이 돼요. 그 다음에 1초 후에 물체의 속력은 10N이다 라고 물어볼까요? 속력이라는 건 네, 속도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더니 이쪽으로 10으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10으로 가고 있어. 실제 속력은 45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얘 크기는 얼마야? 10N이겠지? 45도.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0초부터 1초까지 물체의 낙한 높이를 물어봤어. 낙한 높이는 이 네 개 중에 뭘 쓰면 돼? 얘를 쓰면 되겠죠? 1초 후에 위치 변화 몇이에요? 5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에요. 네, 그러면 내려가서 세 번째 거 봅시다. 네, 그러면 3번 풀어봅시다. 3번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맨 처음에 얘가 얼마로 썼는지를 안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뭐냐? 아,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찾아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냐, 네 개를 찾는데 천천히 찾으시면 찾아져요.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보다 네 개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 X축 방향의 속도, X축 방향의 위치 변화, Y축 방향으로의 속도, Y축 방향으로의 위치. 요 네 개씩만 찾을 수 있으면 포물선 운동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힌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지금 얘가 포물선 운동이니까 아래쪽으로 당연히 뭐가 작용해? 가속도가 작용해요. 그리고 얘는 몇이라고 나와 있어?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총 가는데 몇 초 걸렸다? 4초 걸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면 여기서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4초 걸렸다는 거. 최고점까지는 얼마 걸렸을까? 수평 도달하는 거 최고점 걸린 시간은 몇 배다? 2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쓸 때는 몇 초였다? 2초였다. 이런 것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주어진 건 다 이거요.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처음에 X축 방향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V0X라고 제가 둘 거예요.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잖아. 가속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그래서 위치 변화는 여기다 뭐만 취하면 돼? 시간만 곱해주면 되죠. Y축으로는 당연히 얼마로 썼는지 우리 얘도 몰라요. 하지만 아래로 가속도 10이 존재하니까 10t만큼 계속 줄 겁니다. 그래서 Y축으로 높이도 이거를 뭐한 형태로? 네, 적분한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쌌는데 우리가 얘와 얘는 모른다고. 그냥 이렇게 문자로 두고 시작한 거야. 그 다음 문제 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4초부터 활용해보자. 4초일 때 몇 미터 갔다? 120m 갔다. 그러니까 요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아, 120m는 V0x 4초. 그러니까 얼마로 썼다? 30으로 쌓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우면 되지. 아, V0x가 몇이었어? 30이었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4초 알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얘를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어? 얘를 알 수가 있다고. 4초인데 최고점에 걸릴 때 2초 걸렸대요.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최고점의 특징이 있죠. 최고점의 특징은 뭐다? Y축의 속도가 몇인지죠? 0인 지점이다. 이런 거 외우고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VY 공식이 맨 처음에 이렇게 쌌는데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거야. 그때 TH가 되는데 그때 TH가 몇 초다? 문제에서
2초다라고. 그러니까 계산하면 처음에 얼마로 쐈다는 거야? 20m/s로 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하 처음에 얘가 x축으로는 30, y축으로 20 이렇게 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리에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 v0y에 몇을? 20을. 그러고 나서 문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최고점의 높이를 구하래. 최고점 높이.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째 공식? 요 위치에 대한 공식 활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는 20 곱하기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시간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얼마야? 20m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는 20m가 답이에요.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합시다. 네, 4번 볼게요. 그러면 발사 속도가 같아요. 처음에 발사 속도는 같고요. 각도만 바꾼 겁니다. 그럴 때 설명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45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가죠. 60도와 30도일 때 같은 지점, 15도와 75도일 때 같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45도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생각하면 돼요. 왜? 수평 도달 거리가 얘가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니까 2세타 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저는 공식 외웠지만 여러분은 네 정기하셔도 돼요. 보자. 기억 45도 발사되었을 때 수평 도달 거리가 가장 길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가장 멀리 가잖아요. 그 다음에 발사 각도를 크게 할수록 수평 도달 거리가 길어진다. 얘는 틀렸죠? 왜? 지금 봐봐. 45도에서 늘렸더니 줄고 또 늘렸더니 또 줄었어. 그러니까 틀립니다. 그 다음에 발사각의 합이 90도를 이루는 각도에서 발사되는 경우에 수평 도달 거리는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15도, 75도 같고 30도, 60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캐스 천마크 30도와 60도에서 도달 시간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누가 더 빨리 도착할까? 아니면 동시에 도착할까? 실제로는 30도가 더 빨리 도착합니다. 60도가 더 느리게 도착해요. 도달 거리가 같을 뿐입니다. 왜? 도달 시간이 물어보는 건 뭐예요? TH의 2배잖아. 그러면 최고점 도달 시간이 중요한 거지. 최고점 도달 시간은 뭐냐? G분의 V0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도가 크면 클수록 도달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도달하는 거리가 같은 거지 실제로 동시에 도달한다는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시 도달? 이거는 아닌 겁니다. 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 네, 이제 5번 봅시다. 5번, 6번은 좀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5번, 6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아야 2문제, 아주 많으면 3문제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5번 볼게요. 네, 5번은 높이가 루트 3h라는 지금과 다르게 또 바닥에서 출발이 아니라 좀 높이가 있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네, 비스듬하게 쏴요. 30도로. 근데 얼마나 쏘는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V0고 놔야 됩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러고 나서 최고점에 도달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뭐 시간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많이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거 이 4개 쓰는 거 그거만 잘 활용하시면 가능해요. 그 다음 여러분들 머리를 최대한으로 굴리시면 됩니다. 천천히 풀어볼게요. 네, V0 쏘는데 일단 좌표축부터 설정하자. 좌표축을 설정하면 네, 여기를 설정할게요. 얘가 X축, 얘가 Y축.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 그 다음에 V0로 비스듬하게 쏘니까 수평, 수직 나눠보자. 초기 속도도. 수평으로는 2분의 루트 3 V0 왜? 코사인 30도 하니까. 수직으로는 사인 30도 하니까 2분의 1 V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리하면 됩니다. X축으로의 속도는요. 맨 처음에 2분의 루트 3 V0로 쏘는데 실제로 가속을 안 받으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운동합니다. X축의 위치도 당연히 여기다 뭐만 붙이면 돼? 시간만 곱해주면 네. X축의 위치가 나와요. 등속운동이니까.
y축으로의 속도는요. 2분의 1 v0로 우리가 위로 쏘는데 당연히 아래로 뭐를 받아? 가속도 g를 받으니까 방향 반대, 시간 속도가 점점 주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의 위치는요. 우리는 항상 이거 적분하면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맨 처음에 얘는 0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해? 루트 3h에서 출발해. 그러니까 얘의 적분한 값도 필요하지만 모두 존재하느냐? 얘는 하나 덧을 더 떠서 맨 처음에 위치 출발도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주어진 힌트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주어진 힌트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 하나 있냐? 최고점에서 EH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점에 언제 도달하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때 EH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풀어보자. 최고점일 때 우리가 항상 하던 거 어떤 특징이 있었죠? VY의 속도가 몇이다? 0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줘. 아, 수평 도달 거리가 얼마다? R이 EH다 라고 하나 주는 거야. 최고점에서. 그러면 네, 그때 수평 R이면 헷갈릴 수 있겠다. 그냥 X로 쓸까? 네, 그때 X가 EH다 라는 겁니다. 그럼 VY가 0이라는 건 2분의 1 V0 마이너스 G T 하이일 때 0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T 하이가 Ti를 중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는 G로 나눠주면 되니까 2G분의 V0가 돼요. 그 다음에 그때 수평 도달거리가 EH라는 건 이 수평 도달거리 2분의 루트 3 V0 곱하기 T 하이 이렇게 곱했을 때 얼만큼 간다? EH만 간다라는 겁니다. 얘도 TI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네, TI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루트 3 V0 나눠주면 되잖아. 2가 올라가면 되고 그래서 4H분의 루트 3 V0가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랑 뭐 할 거야? 같겠죠? 두 개를 같다라고 두면 대각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버리면 뭐가 나오냐? 루트 3 V0 제곱은 8GH라는 하나의 새로운 식이 나와요. 네, 이 식은 우리 좀 이따 쓸 거니까 네모까지 치면 답인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예. 요거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점에서 Q점까지의 수평이동 물체의 수평이동 거리를 구하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래잖아. 그럼 당연히 수평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의 특징을 찾아야 돼. 바닥에 떠떨어질 때의 특징은 뭐예요? y는 0인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y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y는요. 루트 3h 플러스 2분의 1 v0t 여기 나눠볼까?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인데 얘가 몇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때를 t라고 둘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잖아. 근데 우리가 구한 식이 하나 있죠.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 여기서 g는 8h분의 루트 3 v0 제곱이거든. 얘를 집어넣으면 마법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되냐? 루트 3h 더하기 2분의 1 v0t 마이너스 2분의 1에 8h 루트 3 v0 제곱 네, t 제곱은 0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양변에 마이너스 16h를 곱해버려요. 그래버리면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 3 맨 뒤에 있는 건 v0 제곱 t제곱이 나오고요. 가운데 있는 건 마이너스 8 v0ht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16 h 제곱 루트 3 없다 빼먹었어. 루트 3 h 제곱은 0이 돼요. 그럼 얘가 인소문해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루트 3 v0 t 얘는 v0 t 이렇게 뒤에 있는 거는 어떻게 나오면 되느냐? 4h 그 다음에 4 루트 3h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왜냐? 이렇게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2 v0ht 되고요. 이렇게 곱해버리면 4 v0ht 이렇게 되거든. 선생님 한번 풀어서 금방 찾은 거예요. 네, 여러분도 몇 번 해보시면 찾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루트 3 v0t 더하기 4h 그 다음에 v0t 마이너스 4 루트 3h는 0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t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에 떨어지는 건 언제냐? v0분의
4 루트 3 h일 때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실제로 이동 거리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 얘를 여기 x 자리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도달 거리는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3 v0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2분의 루트 3 v0의 바닥 도달 시간 v0분의 4 루트 3 h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 요거 약분 2, 3. 그래서 얘는 6h가 돼요. 네, 그래서 답을 6h 이렇게 쓰면은 또 틀립니다. 왜냐? 요렇게 문제는 요렇게가 낚시해놨어요. 최고점에서 Q점까지 물체의 수평 이동 거리 얼마냐? 뭐를 물어보는 거야? 요만큼 물어보죠. 근데 우리가 구한 6h는 뭐가 6h야? 얘가 6h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답은 거기다 2h 뺀 4h가 답입니다. 네, 여러분들 분명히 시험 문제 어려우면 이 정도까지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조금 연습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100점을 맞으실 분들은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6번 봅시다. 6번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읽어보면 일단 물체를요 수평면에서 60도의 방향으로 V0로 쏘았대요. 그리고 얼마인지 안 알려줘.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로 g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9.8인지 10인지도 안 알려줘. 그러면 문자로 문제 푸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2는 실제로 수학보다 문자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출발해서 휘웅 날아가더니 알쪽에서 뭐하냐? 수직으로 부딪혔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는 각은 60도고 Q는 수평면과 경사면 이론을 만나는 점이랍니다. 그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 L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L을 구하는 과정은 조금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해볼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해야 되는 거 항상 하는 거 4개 쓰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Vx와 X는 보면 V0를 60도 방향 쓰니까 코사인 60도 하면 2분의 1 V0 가속도 없으니까 그냥 2분의 1 V0 T 그 다음에 Y축으로의 속도는요 코사인 60도에서 2분의 루트 3 V0 삼각함수 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가속하니까 GT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점점 줄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 Y의 위치 변화도 2분의 루트 3 V0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 적분해야 되니까 GT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의 힌트는 뭐다? 여기다. 뭐? T초일 때 얘가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해야 되는데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크게 그릴게요. 네, 조금 비정상적으로. 얘가 수직으로 만들려면 이런 형태로 V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당시 때 속도가. 그럼 당연히 그 당시 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우리 분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우리가 2분의 1 V0 썼는데 우리가 등속 운동하니까 얘도 똑같이 2분의 1 V0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수직 방향으로 크기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죠. 얘는 2분의 1 V0에 뭐를 취하면 돼? 여기 각도를 이용해서 탄젠트 취하시면 됩니다. 수직이니까. 근데 여기 아래가 60도니까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수직이어야 되니까 얘는 몇 도야? 30도입니다.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탄젠트 30도예요. 근데 봐봐요. 얘는요. 위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두니까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VY T초일 때 VY는요. 일단은 요 길로 계산하면 2분의 1 V0 그 다음 탄젠트 30도니까 루트 3분의 1 근데 얘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VY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그림 힌트도 있지만 어디 힌트도 있어? 우리 공식 힌트도 있다. 그래서 VY는 2분의 루트 3 V0 마이너스 G 우리가 그 당시 시간 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T를 구할 건데요. 얘네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 요거 유리하면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V0는 2분의 루트 3 V0 마이너스 GT에서 그러면 GT는요 통분하면 6분의 얘는 3루트 3이니까 4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t는 뭐가 나오냐? 약분하면 2g분의 아니죠. 3g분의 2 루트 3 v0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1번. 그러니까 뭐야? 부딪히는 시간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 부딪히는 높이가 h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요 h. 보통 이 l은요. 지금 보기 없어서 그런데 l은 몇 h예요? 요거 풀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h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간을. 그래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t초일 때 높이는 h미라 합니다. 2분의 루트 3 v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g 그 다음에 2t초일 때 부딪힐 때 근데 우리가 t를 뭔지 알고 있어. 1번에서 3제분의 2 루트 3 v0가 알고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 v0 그 다음에 3지분의 2 루트 3 v0 마이너스 2분의 1 g에 3지분의 2 루트 3 v0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루트 3 루트 3 사라지고요. 요거 없어지니까 앞에 있는 건 g분의 v0 제곱이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요거 약분하면 루트 3이고 제곱하면 얘가 4. 그 다음에 얘가 3.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아래에 있는 거 g 남고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 3분의 4. 그 다음에 v0 제곱. 그니까 요거까지 약분하면 네. 요렇게 되나요? g분의 v0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g분의 v0 제곱. 그러니까 3g분의 v0 제곱이 되네. 네, 그러면 이제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만 구하시면 돼요. L을 구할 건데 이 t초일 때 당연히 얘가 부딪히잖아. 그때 당연히 수평 이동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뭐를 빼주면 이만큼을 빼주면 뭐가 나와? L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은요. 수평 이동 거리 몇에서 R만큼 간 거에서 뭐를 빼주면 돼? 이만큼을 빼주면 된다고. 그만큼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60도인 삼각형 삼각함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왜? H를 탄젠트 60도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마저 계산하면 네 R은요. 수평 조달거리니까 2분의 1 V0t입니다. 2분의 1 V0 그 다음에 그 시간 t 3지분의 2 루트 3 V0 요렇게 마이너스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에요. 그래서 루트 3분의 h 그 다음에 요거 마저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약분되고요. 3분의 루트 3 g분의 v0 제곱 마이너스 루트 3분의 h인데 g분의 v0 제곱이 몇 h인지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g분의 v0 제곱 또는 이걸로 보자. 3g분의 v0 제곱이 뭐랑 같아? h랑 같다. 얘가 h랑 같다. 그러니까 얘는 루트 3h 마이너스 루트 3분의 h 그러면 얘는요. 3분의 루트 3h고요. 통분하면 3분의 3이니까 얘는 3분의 2 루트 3h가 답입니다. 요런 형태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네, 조금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단원에서 봅시다.